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2-5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양자역학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양자역학을 배운 것들을 실제의 예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모델 시스템으로 1차원 상자 속 입자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상자 속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끈이 쭉 늘어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쪽 끝은 끊겨 있고요.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끈 위에 입자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입자의 질량은 m이고요. 이 끈의 길이는 대문자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가 경험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한쪽 끝을 원점에 놓고 그렇게 되면 다른 쪽 끝은 L이라고 하는 위치에 놓여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입자가 0과 L 사이에 위치하면 어떤 포텐셜도 없는 그냥 평범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입자가 0보다 작은 값으로 혹은 L보다 큰 값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포텐셜이 무한대가 된다 라고 봄으로써 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을 이런 형태로 쓰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에 이용할 것은 아니고 의미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입자는 오직 0과 L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바깥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드 강의 2-4에서 배웠던 개념이죠. 자, 요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해밀토니안을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h바 나누기 2m에 원래는 여기에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혹은 물매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ddx 제곱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v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v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포텐셜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 필요 없이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오래 걸리네요. 네, 풀기만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게 H 부분, 해밀토니안 부분을 써주고요. 이번에는 소문자 사이를 써주고 우변에는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죠. 실제로 이 v of x는 x가 0에서 l까지 사이에 있을 때만 우리가 0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바깥의 영역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풀 것도 없이 x가 0보다 작거나 x가 l보다 크면은 p사이는 그냥 0이 됩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깥에서는. 그런데 x가 0과 l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얘가 0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범위에서는. 그래서 얘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2개 상미분 방정식이고요. 역시 어떻게 푸는지를 수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을 여기서 깊게 다루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psi x는 a sin kx 더하기 b 코사인 kx. 이때 k는 루트 2me 나누기 h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루트 2me 나누기 h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k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를 넣어서 제가 새로운 기호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A랑 B는 뭘까요? A랑 B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어떠한 상수입니다. 어떠한 상수. 자,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우리가 조건들을 몇 개 넣어주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psi가 x가 0인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아까 그 끈의 가장 끝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얘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너머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 조건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psi x는 0을 대입하면 앞에 거는 a sin 0이고 뒤에 거는 b 코사인 0인데 sin 0은 0입니다. 코사인 0은 1이고요. 그래서 답이 b가 됩니다. b가 0이래죠. 따라서 b는 0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오른쪽 끝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시 psi x는 l이 될 건데 얘도 이 너머로 가면 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0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0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psi x는 l을 대입해보면 a sin kl 얘가 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a sin kl이 0이면 a가 0이거나 아니면 sin kl이 0이면 됩니다.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럼 psi x가 모든 범위에서 그냥 0이 됩니다.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를 우리가 trivial solution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의미가 없다. 너무 당연한 해인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트리비얼 솔루션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sin kl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아보면 됩니다. sin 함수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0일 때 0이고 파이일 때 0이고 2파이일 때 0이고 3파이일 때 0이고 땡땡땡입니다. 즉,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sin 파이가 0이고 sin 2파이가 0이고 등등등이죠. 요 kl이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n파이와 같으면 항상 0의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kl은 n파이와 같다라는 거에서 아까 k가 뭐라고 그랬죠? 루트 2me 나누기 h바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는 2n분의 1, 그 다음에 n 파이 h바 나누기 l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h바가 h 나누기 2파이인 것을 이용을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8ml 제곱 분의 h 제곱 곱하기 n 제곱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1차원 상자 속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이렇게 듬성듬성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n이 정수인 경우만 여기 지금 써있다시피 n이 정수인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파동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함수는요. 아까 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psi x가 a sin kx인데 요 kx라는 놈의 kl이 죄송합니다. kl이 n파이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하면 k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 sin 요 식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l분의 n파이 x가 됩니다.
요게 이제 이 파동 함수의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요 a라고 하는 요 상수입니다. 이 상수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규화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화가 뭐였죠?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 확률이라고 했죠? 전체 공간에서 싸그리 다 더해주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푸사이 x를 제곱을 해서 전체 공간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x가 0에서부터 l까지 움직이는 게 전체 공간이죠. 그 바깥에서는 푸사이가 0이니까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걸 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얘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규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요걸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a의 절대값, 그 다음에 인테그랄 0l 사인 제곱 n 파이 x 나누기 l d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우리가 지금 계산을 같이 해보진 않겠고요. 2분의 l의 값을 갖습니다. 적분을 해보시면 이건 나옵니다. 즉 a 절대값 제곱 곱하기 2분의 l이 1이니까 a의 절대값 제곱은 l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에서 한번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조건을 찾았고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푸사이 x, a 사인의 n파이 x를 l로 나눠준 녀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a는 여기서 루트 l분의 2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l분의 2를 할 수도 있고요. i 루트 l분의 2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초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뭘 선택을 하든 이 푸사이가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라는 게 우리 가이드 강의 2-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물리적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확률에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만 같게 나온다면, 즉 푸사이 제곱의 값만 같게 나온다면 파동함수는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a를 선택을 하든 우리가 푸사이 x의 제곱, 이 확률이죠.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결국 이런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얘는 항상 어느 놈을 선택하든 l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놈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녀석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어 있고 또 허수 아니게 실수로 잡는 게 좋으니까요. 루트 l분의 2를 우리가 a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x는 다시 여기 써주면 루트 l분의 2 사인 n파이 x 나누기 l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결론을 합쳐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8ml 제곱분의 h제곱 곱하기 n제곱입니다. 푸사이는요, 푸사이 x는 루트 l분의 2의 사인 n파이 x 나누기 l이 됩니다. 자,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값들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이 두 개 다 요 n이라고 하는 정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국 푸사이 x가 누구냐, 에너지가 얼마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 아래 작은 첨자로, 아래 첨자로 n을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예를 들어 2, 1 이렇게 쓰게 되면 n이 1일 때의 에너지 값, 푸사이 1 이렇게 쓰게 되면 n이 1일 때의 파동함수의 값을 나타내는 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표기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할 게 뭐냐면 n이 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근데 정말로 모든 정수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가? 자, 먼저 n이 0인 경우를 살펴보죠. n이 0인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로는 0입니다. 그리고 푸사이 제로는 보시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요. 사인 0이 됩니다.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0입니다. 즉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아까 얘기했던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해다.
그러니까 n이 0인 경우는 우리가 아예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n이 음의 정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음의 정수면 마이너스 m이라고 해서 양의 정수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푸사이 n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푸사이 n이 루트 L분의 2 사인 n파이 x 나누기 L인데 여기다가 요 식을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 L분의 2 사인 마이너스 n파이 x 나누기 L이고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사인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또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사실 이 앞에 붙은 개수만 빼고는 뒤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랑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파동함수의 제곱이 같으면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는 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한 단계 더 쓰면 마이너스 푸사이 mx랑 같은 건데요. 제곱을 해보죠. 푸사이 n제곱은 푸사이 m제곱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얘는 얘와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음의 정수들은 마이너스 1인 상태는 1인 상태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마이너스 2인 상태는 2인 상태와 같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역시 음의 정수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연수인 경우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됩니다. 얘네들이 진짜로 의미 있는 상태들을 나타내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종의 카운트하기 위한 숫자로서 n이라고 하는 애를 도입을 했는데요. 얘는 1, 2, 3 땡땡땡 해서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가 하나 결정이 되면 n이 1이다 혹은 n이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에너지가 결정되고 파동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에너지의 식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8ml 제곱에 h제곱 곱하기 n제곱으로 주어지고요. n이 딱 하나 결정이 되면 에너지가 결정이 되죠. 푸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 L분의 2 사인 n파이 x 나누기 L이고 역시 n이 1, 2, 3 결정이 되면 요 푸사이의 형태도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n은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번지수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에너지와 파동함수를 얻었는데 매번 우리가 파동함수 루트 L분의 2 사인 2파이 x 나누기 L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대신에 n이 2인 경우의 파동함수요 두 번째 파동함수요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n은 일종의 번지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집을 얘기를 할 때 거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직진으로 500m를 가신 다음에 우회전을 한번 하시고 거기 100m를 더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한번 200m를 가시면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집의 2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슨로 뭐 35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n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는 에너지와 요 파동함수에 대해서 번지수를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녀석들을 가리켜서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퀀텀 넘버라고 하고요. 의미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지정해주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해까지 구했는데요. 요 해에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우리가 요 녀석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파동함수. 어떻게 구하죠? 네, 얘는 우리가 이미 2-4 강의에서 얘기했던 요 식을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t of t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죠? exponential minus i 2t 나누기 h 바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L분의 2 sin n파이 x 나누기 L인데 exponential minus i 에너지하고 n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양자수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파동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n제곱에 비례합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h제곱 마이너스 8ml제곱의 n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낮은 에너지는 n은 1인 상태가 되고요. 이때의 에너지는 h제곱 나누기 8ml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에너지는 뭐죠? 얘는 2인데 얘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됩니까? 4배가 되죠. 맞죠? 여기에 2를 대입을 하니까. 그 다음에 n은 3이 존재를 할 거고요. 얘의 에너지 값은 9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5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에너지 간격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간격이 요 차이가 언제 좁아지느냐, 언제 넓어지느냐, 그거를 우리가 요 에너지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죠. 질량이 커지거나 혹은 상자의 크기가 커지면 이 에너지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m이 커지거나 l이 커지면. 자, 이렇게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m을, 그러니까 질량을 늘리거나 혹은 상자의 크기를 키우면 에너지 간격을 더 좁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동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동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사인 함수였죠. 자,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겼었죠? 다시 한번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루트 L분의 2의 사인 n파이 x 나누기 L이죠.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파동함수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n은 1일 상태.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게 n은 2인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n은 3인 상태. 자,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무슨 선이 위아래로 떨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나타내는 건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y축은 그냥 요 파동함수라는 놈은 요 우리가 아까 개로 생각하고 있는 이 끈 위에 한 점마다 각 점마다 어떤 숫자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이 제일 높고 양쪽 끝으로 가면 작아진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기타 줄과는 다른 겁니다. 뭐가 실제로 전자가 떨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얘기를 확장을 해보면 얘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 여기서는 한 번 볼록, 두 번 볼록. 여기서는 한 번 볼록, 두 번 볼록, 세 번 볼록.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와 그 제곱인 확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자 속 입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상자 속 입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2-2, 2-3 가이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조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n은 1인 상태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얘는 푸사이 1이죠. 푸사이 1은 루트 L분의 2에 사인 n이 1이니까 1로 그냥 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확률입니다. 상자가 지금 0에서부터 L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분의 L로 딱 끊은 다음에 이 오른쪽 영역에 이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0과 2분의 L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푸 사이에 일단은 제곱을 해줘야죠. 그리고 적분을 해주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범위에서 0부터 2분의 L까지 사이에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L분의 2, 0, 그리고 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정확히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아, 얘가 상자의 왼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잘 일치하는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값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기대값은 아까 양자역학적으로, 아까랜다. 죄송합니다. 전에 강의에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A가 있을 때. 자, 얘는 적분을 하는데 푸사이 스타
a p사이 dx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포텐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소문자 사이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에 맞게 써본다면 스타 a 사이 dx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간이 0에서부터 l이니까 제가 아래 끝과 위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대입을 또 해서 생각을 해보면 루트 l분의 2 사인 파이 x l 그 다음에 a 연산자가 요 루트 l분의 2 사인 파이 x 나누기 l에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썼죠? 파이 x l에 걸리는 형태로 dx까지 써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제가 적분을 실제로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결과는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의 기대값을 한번 봅시다. 위치의 기대값. 자, 방금 전에 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얘가 L분의 2에서 0부터 L까지 사인 파이 x 나누기 L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x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고 사인 파이 x 나누기 L 이렇게 됩니다. dx. 근데 x 연산자는 뭐였죠? 이건 뭐 기억을 못 하셔도 x 연산자는 그냥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곱해주고 단순한 x의 곱셈은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L분의 2 0L x의 사인 제곱 파이 x 나누기 L d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얘가 4분의 L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2분의 L이 나오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수없이 많이 이 위치를 측정을 했을 때 그 위치의 측정의 총 평균 값은 박스의 중간이 된다는 거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량, x방향의 운동량을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 경우에도 똑같게 우리가 루트 L분의 2 사인 파이 x 나누기 L 그 다음에 px라고 하는 연산자 걸어주고 루트 L분의 2 사인 파이 x 나누기 L dx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요. 이 px라고 하는 연산자가 뭐였죠? h바 나누기 i의 ddx입니다. 그러면 미분 연산자니까 요 루트 L분의 2라고 하는 상수는 밖으로 그냥 빼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사인 파이 x L h바랑 i도 같이 밖으로 빼죠. 그 다음에 ddx 사인 파이 x 나누기 L이 됩니다. 이 부분 계산해주면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x 나누기 L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준다면 2파이 h i L제곱에 0부터 L까지 사인 파이 x 나누기 L 코사인 파이 x 나누기 L이 됩니다. dx 요걸 적분을 해주면 빵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mv죠. 뭐 x방향이니까 x까지 붙여주면 이 안에 있는 입자가 오른쪽으로 운동할 확률과 왼쪽으로 운동할 확률은 정확히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경우 쪼로록 구해지고 왼쪽으로 운동하는 경우 쪼로록 구해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x제곱의 기대값 그리고 px제곱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만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은 l제곱 나누기 3, l제곱 나누기 2파이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px제곱은 h제곱에 4l제곱을 나눠주는 형태가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제곱까지 구했을까요? 바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죠. 분산은 우리가 x제곱의 기대값 그리고 x의 기대값 제곱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2분의 L이었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주면 L제곱 나누기 12 마이너스 L제곱 나누기 2파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시그마 px 제곱의 제곱은
그러니까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px 제곱 나누기 px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h 제곱 나누기 4l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곱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x 제곱과 시그마 px 제곱을 둘 다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l제곱 나누기 12 마이너스 l제곱 나누기 2파이 제곱 곱하기 여기는 h제곱 4l제곱 이렇게 돼서 상세 시켜주게 되면 h제곱으로 묶어주고 48분의 1 빼기 8파이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0.00817 h제곱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시그마 x, 시그마 px의 값은 0.090h 정도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2-3 가이드 강의에서 배웠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이 시그마 x, 시그마 px의 최소값은 h 나누기 4파이고요. 얘는 소수점으로 써보면 0.080h가 됩니다. 즉 지금 보시다시피 1차원 상자 속 입자의 경우에는 x의 불확정성과 px의 불확정성의 곱이 0.090h가 되어 이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차원 상자 속 입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자역학 문제를 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한 파동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 1차원 상자 속 입자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